10살 미만 어린이의 식당 출입을 금지하는 미국 레스토랑이 증가하자 일부 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청각장애인 노숙자에게 수차례 위협을 가하고 차로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 여성이 판사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여성은 지난해 자신의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이들의 미국 입대율이 하락하자 미 육군은 다양한 병역 혜택을 제공하며 적극적인 모병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폭설과 한파로 인한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주전역에 수십 개의 학교와 회사들이 문을 닫았고 수백 편의 항공편들도 취소됐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실물 경제는 여전히 과열 상태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한 달 전보다 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지난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소비를 줄였던 미국인들이 새해 들어 다시 지갑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주된 요인으로는 실업률 감소와 임금 상승 등이 꼽힙니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3.4%로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도 1년 전 같은 달보다 6.4% 올라 물가 상승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장의 기준금리 예상치가 오는 8월에 5.58%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금리 인상이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기준금리 선물 시장에서 3월과 5월 모두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6월에 한 번 더 오를 거라는 예상도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리 인하는 올해 한 번에 그치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선 지난달 경제 지표들이 계절에 따라 조정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북한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국가들이 결국 러시아의 패배로 큰 부담을 지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재격돌이 임박하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군사 지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돕는 국가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푸틴이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패배할 것이라며 중국과 북한 등 러시아를 돕는 국가들에게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전쟁을 중재하겠다고 나서면서 동시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둘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ey are committed to their no limits partnership with Russia. We have certainly concern and growing concern about that partnership. 오는 24일 러시아의 침략 1주년을 앞두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군사 지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은 봄이 되면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잡을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러시아가 공습을 계속하고 있지만 전차 등 서방의 지원이 본격화되면 반격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We're pulling together to provide them additional capability that I think will make a prett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counteroffensive in the spring. 동부 전선의 교전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이 전투력을 집중하면서 방어하려는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다리를 폭파하고 퇴각 준비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황이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후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봄이 전쟁의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주력 전차 등 무기 전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미국의 일부 레스토랑에서 10살 미만 어린이의 식당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 키즈 존을 선언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틴턴폴스에 위치한 한 식당은 지난 9일 소셜미디어에 다음 달부터 10살 미만의 어린이를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식당 측은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손님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고 사고 발생 위험도 있으며 또 어린이용 의자 공간 부족, 그리고 어질러진 환경과 청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노 키즈존에 대한 의견을 공감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 부모들은 다소 차가운 반응과 반대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Moms and dads like to go out too, and sometimes they don't have sitters and they want to have their kids with them. In the evenings, I think kids under 10, not the best idea. 한편 일부에서는 이처럼 나이로 식당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대립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의 일부 여러 식당에서도 어린이들의 식당 출입에 제한을 두면서 노 키즈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청각 장애를 가진 노숙 여성을 한 운전자가 고의로 사람을 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사고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알라메다 카운티 셔리프국은 지난 11일 오후 7시 30분쯤 캐스트로밸리의 한 지역 교회 앞에서 2010년대 흰색 닛산 알리마 차량이 70대 노숙 여성을 고의로 밀치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노숙 여성을 겁주려는 듯 여성의 주위를 회전했고 한 차례 여성을 차로 밀치더니 다시 돌아와 여성을 향해 돌진하며 들이받아 여성이 감시 카메라 밖으로 끌려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여성은 저녁을 먹기 위해 교회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목격자들에 따르면 운전자가 여성을 위협하기 위해 큰 소리로 클락션을 울리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생명을 무시하는 최악의 인성을 가진 뺑소니 용의자라고 지칭하며 사건과 관련된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어제 산타모니카에서는 노숙자 수가 807명으로 집계됐다면서 LA와 커버시티, 롱비치 등의 도시들과 함께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난해 자신의 애인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 여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사를 공격하는 폭력적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48분쯤 용의자 25세 테일러 샤부시스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참석했고 판사가 재판을 연기할 것을 밝히자 해당 제안에 화가 난 테일러가 자신의 변호사 퀸 졸리에게 돌진해 폭행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테일러를 바닥에 눕히고 진정시켜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으며 결국 테일러의 재판은 3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테일러는 지난 2022년 2월 23일 자신의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폭행한 뒤 남성의 시신과 장기들을 잔인하게 훼손하는 등 엽기적인 토막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 용의자는 7학년 때부터 정신건강 문제와 조울증을 앓아왔으며 사건 발생 당시 불법 마약 소지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미국의 젊은이들이 입대를 꺼리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에 대한 공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육군도 군 입대 조건을 완화하면서 적극적인 모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7년 전 미 육군에 자원 입대한 이형민 하사. 유년 시절 내내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성격이 지금처럼 적극적이고 활달하게 바뀌게 된 계기는 군 입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제 자아를 좀 바꿔준 것 같아요.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어떤 분야든지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최근 미 육군은 신병 입대율이 떨어지면서 적극적으로 모병에 나서고 있습니다.
입대 후 실적에 따라 각종 보너스와 인센티브 제도 도입했습니다. 특히 군 생활이 주는 다양한 혜택과 직업 교육 등은 차후 젊은 층의 진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의료보험, 그리고 학비 지원, 그리고 집값 보조,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한 잡 트레이닝하고 익스피리언스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큰 베네핏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정부 쪽이랑 연계돼서 이제 공무원 쪽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군대에서 배우고 경험을 쌓았던 거를 토대로 이제 일반 이제 사기업이라든지 그쪽으로 진출하시는 분들이 많고. 미 육군 지원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며 특별한 병력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젊은 층에겐 또 다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나중에 미래에 정말 좀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보장해 주는 것 같아요.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최근 치솟던 중고차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반면 신차 가격과 보험료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1월 중고차 평균 가격은 전달에 비해 1.9%,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신차의 평균 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2%,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료의 평균 비용은 연간 2,014달러로 지난해보다 14%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인력난과 자동차 부품 공급난,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으로 자동차 수리 비용이 올라가면서 보험료도 인상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앞으로 헬륨 풍선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메탈릭 헬륨 풍선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오는 2028년부터 헬륨 풍선 판매가 점진적으로 중단되고 2031년에는 불법 밀수품으로 해당됩니다. 이는 메탈릭 헬륨 풍선이 금속 코팅으로 되어 있어 전원 라인과 접촉하게 되면 폭발이나 정전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전력회사들은 헬륨 풍선이 지난해 800번의 정전과 97번의 폭발을 일으켰다며 지속적으로 풍선을 금지시킬 것을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메탈릭 풍선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콜로라도 주정부가 폭설과 한파로 폭풍 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항공기 수백 편이 연착되고 수십여 개의 학교도 문을 닫는 등 악천후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부분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와 눈사태 주의보가 내려졌고 덴버와 볼더 지역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겨울 기상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로 인해 콜로라도 전역에 있는 50개 이상의 학교와 회사들이 문을 닫았고 덴버 국제공항에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덴버 남부 지역은 최대 9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파멀 디바이드와 인근 지역에는 큰 폭설이 내리고 눈보라가 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겨울 폭풍주의보는 콜로라도주를 포함해 캔자스와 뉴멕시코주에 내려졌으며 22일부터는 미네소타주와 노스다코다 그리고 사우스다코다주에 발령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찰 풍선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일본이 자국 영공에도 여러 차례 중국 정찰 풍선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는데 정찰 풍선 문제가 동북아시아의 안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일본은 정찰 풍선이 자국의 영공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정체불명 비행체에 대한 대응을 자위대에 맡기고 이를 위해 무기 사용 요건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들의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틀 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견된
특정 기구형 비행체들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날린 정찰 풍선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일본의 주장이 근거 없는 조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불만을 내보였습니다. 그제 한미일 외교 차관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We, as an ally of the United States, we trust what just the United States officially stated on this issue. 이 발언이 있은 뒤 중국 순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은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중국 민간무인 비행선을 격추한 사건이라며 한국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미국 편을 들지 말라고 바로 견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 정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찰풍선 사태가 미중 관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이 덮친 지 11일째. 한 소년이 229시간 만에 구조되는 등 기적 같은 생존자 구조 소식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사망자는 어느덧 4만 명을 넘었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잔해 속으로 들어가니 환한 얼굴의 두 형제가 보입니다. 엘살라 türkiye'de. 엘살라 türkiye. 17살, 21살의 예니나르 형제는 동생이 평소 먹던 단백질 보충제 가루로 9일 가까이 버텨냈습니다. 이들은 어머니는 어떻게 됐느냐고 구조대에 계속 물었는데 어머니도 이틀 전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잔해빛 작은 구멍 사이로 한 남성이 간절하게 손을 뻗어냅니다. Bak yanındayız korkma tamam biz Kocaeli itfaiyesinden geldik seni kurtarmaya. 갇힌 지 무려 208시간 만입니다. 하타이주의 다른 수색 현장에서는 지진 발생 229시간, 9일 13시간 만에 13세 소년 무스타파가 구조되는 등 생존자 구출 소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 같은 소식에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 사망자는 벌써 4만 1천여 명을 넘어선 상황. 생존자 구조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치안 등 활동 여건도 악화되면서 독일, 오스트리아 등 16개 나라는 구조대를 철수시키거나 활동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국은 이제 구호 활동의 무게를 수색 구조에서 이재민 구호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의료팀을 중심으로 21명 규모의 구호대 이진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은 당장의 직접적인 의료 지원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의료 지원이나 재건 복구 작업을 진행할 것인지 튀르키예 측과 협의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또 텐트와 담요, 침낭 등 구호물품 55톤도 신속히 튀르키예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 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정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북 사업 비용 수백만 달러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송금 과정에 관여를 하거나 그거에서 아는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을 유지할 걸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통화하다 전화를 바꿔줬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김용 두 사람 외에도
이 전 부지사도 구치소에서 특별 면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수사와 재판에 대해 입단속을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이르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28일과 지난 10일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제출한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대통령의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린다는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진술거부권 행사로 보고 추가 소환 없이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야당 총수의 신병 문제인 만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보고를 받고 영장 청구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여당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을 명예 당대표로 추대해야 한다는 친윤석열계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 당대표로 추대하자 여권 관계자를 인용한 이런 보도가 잇따르자 친윤석열계가 말을 못했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을 충실히 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정 분리론이라는 게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를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이것은 우리의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7조는 대통령의 당직 겸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명예직은 예외로 했습니다. 이런 겸임 금지 조항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제왕적 대통령 시절의 폐해를 없애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명예직은 예외로 하고 있지만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대통령실이 나경원, 안철수 전 의원을 집중 공격해 당 선거 개입 논란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비윤석열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당원 규정을 우회해서 사실상 대통령이 공천권을 갖겠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로마 공화정 당시 종신 독재관이라고 표현했고 이준석계인 천하람 후보도 거들었습니다. 입법부의 역할이 뭡니까? 행정부와 협력하는 것도 있지만 감시하고 견제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당 우리 또 그러면 용산 출장소 만들 겁니까? 안철수 후보 측도 민심과 동떨어진 일이고 내년 총선 승리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논란은 새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에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서울시가 12구 참사 유가족들에게 서울광장 분향소를 정리하라고 통보한 시한이 지났습니다. 유족들은 분향소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서울시도 강제 철거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12구 참사 유가족들이 녹사평 분향소를 정리하고 통합 추모 공간으로 규정한 서울광장 분향소. 당초 서울시는 어제 오후 1시까지 스스로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유족들에게 시한을 통보했지만 유족들은 분향소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참사 직후 서울시가 직접 분향소를 설치했던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시청광장 분향소를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온전한 추모 공간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서울광장 분향소를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면서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한다. 부득이 행정 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철거 돌입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언제든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분향소를 자진 철거한다면 유족의 어떤 제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유족들은 철거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사 20주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연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은 진지한 반성 없이는 참사가 반복된다며 응원과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내가 먼저 겪었잖아요.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지 못합니까? 팽팽한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족 측은 서울시의 기습 철거에 대비해
24시간 분향소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연방정부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만 지원금을 주는 바이 아메리카 원칙을 전기차 충전기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백악관과 미국 교통부는 오늘 전기 충전기에 적용하는 이른바 바이 아메리카 세부 규정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 아메리카는 미국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기반시설 사업에 미국산 자재를 쓰도록 하는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인데요. 이걸 전기차에 이어서 전기차 충전기에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의 최종 조립과 충전기 내부를 감싸는 철제 외장 등을 미국에서 제조하는 업체에만 지원금을 주고요. 내년 7월부터는 부품 비용의 최소 55%가 미국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악마에게 입맞춤하는 조형물입니다. 매년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카니발의 하이라이트인 로즈 먼데이 퍼레이드에는 다양한 정치사회 풍자물이 전시되는데요. 작년과 재작년 코로나19로 취소됐다가 3년 만에 열린 올해 퍼레이드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2번이나 등장했는데 악마와 입맞춤하는 조형물과 함께 고기 분쇄기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는 흡혈기로 묘사된 작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작년 7월 M두창에 내린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WHO는 M두창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발병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는 데다 질병 특성상 환자가 발병 사실을 숨길 가능성이 커서 감염 사례가 축소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겨울이 지나면 감염 확산이 더 늘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M두창에 대해 최고 수준의 방역 경계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WHO는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149만 7천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38%에 달하는 56만 5천 명이 한국인으로 외국인 중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에 이어서 대만과 홍콩, 미국, 태국 순으로 방문객이 많았다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은 이처럼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는 것에 대해 일본의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한국 여행업계의 방일 상품 캠페인, 설 연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중국 정부가 발표한 8만여 명보다 훨씬 많은 100만 명에 달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영국, 홍콩 등 감염병 전문가들의 연구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의 발표대로 사망자가 8만 명대라면 지금까지 10만 명당 6명만 코로나로 숨진 것이 되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했다는 싱가포르의 10만 명당 30명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홍콩대 연구팀은 각종 통계를 중국 인구에 적용하고 지난달 음력 설 때 여행 수요까지 고려하면 실제 사망자가 80만 명에서 110만 명 사이일 것으로 추정했고요. 또 다른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폭증기에 중국 인구의 90%가 감염됐을 것으로 보고 사망자가 최대 17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고속도로가 온통 모래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한 고속도로를 모래폭풍이 덮친 순간이 포착됐는데요. 순식간에 도로와 차량이 모래와 먼지 구름에 휩싸였고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흐려졌는데요. 미국에서는 모래 폭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작년에는 유타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모래 폭풍으로 차량 20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최소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음식값을 내지 않은 채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 범죄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의 한 양갈비 식당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남성 4명이 20만 원어치 넘게 식사를 한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는 내용인데요. 함께 공개된 CCTV 캡처 화면을 보면 초록색 패딩과 검은색 점퍼 등을 입은 남성 4명이 식사를 마친 뒤 급하게 겉옷을 입으며 밖으로 나갑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직도 먹튀라니 제보 부탁한다는 글쓴이 하소연에 누리꾼들은 같이 분노하며 힘내시고 반드시 음식값을 받아내기 바란다고 위로했습니다. 올림픽대로 위 1차로를 달리던 덤프트럭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더니 2차로를 주행하던 검은색 차량 쪽으로 점점 다가갑니다. 이 검은 차량은 튕겨나가 도로 교집한 기둥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세게 부딪힌 터라 운전자분이 괜찮으실지 걱정되네요. 이 사고 장면을 다시 보면 덤프트럭이 방향 지시 등을 켜긴 했지만 검은색 차량이 이미 더 앞쪽에 있죠. 더군다나 이 트럭 번호판도 잘 보이지 않았다는데요. 누리꾼들은 번호판 오염으로 식별이 어렵다니 뺑소니나 다름없다는 의견과 함께 대형차는 시야 확보가 어려우니 사각지대를 비추는 거울을 꼭 봐야 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요즘 나라 밖에선 중국이 띄운 정찰 풍선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런던에 있는 중국 대사관 건물 위로 흰색 풍선이 보입니다. 풍선의 기다란 줄을 따라가 보니 어라? 한 남성이 풍선줄을 움직이고 있네요. 이 풍선의 주인은 영국의 두 남성이었는데요. 이들은 뉴스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 보도를 본 뒤 파티용품 가게에서 커다란 흰색 풍선을 샀고 풍선에 긴 줄을 연결하고 소형 카메라도 달았다고 합니다. 두 남성은 중국까지 풍선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어서 현지 중국 대사관을 택했다는데요. 생각도 못한 풍선에 중국 대사관은 사이렌까지 울리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두 남성의 도발은 출동한 경찰 앞에서 풍선을 터뜨리는 걸로 마무리됐는데요. 현지 누리꾼들은 두 남성의 행동에 통쾌하다는 반응과 함께 하마터면 세계대전을 일으킬 뻔했다는 우스꽝스러운 반응도 내놨습니다.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의 거대 예수상이 벼락을 맞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의 거대 예수상 위로 번개가 치는데요. 마치 예수상 머리에서 섬광이 뿜어져 나오는 듯합니다. 브라질의 한 사진작가가 예수상 머리에 벼락이 정통으로 내리꽂히는 모습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린 건데요. 작가는 3시간 동안 500번 넘게 셔터를 눌러 건진 사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상 머리 위로 생긴 보랏빛 광선에 누리꾼들은 번개의 신 토르와 예수상이 싸우는 것 같다 등의 글을 남겼는데요.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는 예수상이 1년에 많게는 5번씩 벼락을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한 맥도날드 매장 앞 자동차에 탄 채로 음식을 사는 드라이브스루 창구에서 인공지능형 AI 음성인식 기계가 주문을 받습니다. 한 여성이 물과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는데요. 아이스크림 맛이 잘못됐다고 말하자 엉뚱하게도 AI가 입력한 건 버터와 케첩. 주문한 여성은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 맥도날드 AI 직원 SNS에선 이미 악명이 높은데요. 노! 그만을 외치는 또 다른 여성의 주문서를 보니 맥너겟 세트 275달러, 우리 돈 35만 원어치가 추가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새로운 강매 현장을 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전장치를 착용한 여성이 짚라인에 매달려 내려갑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개가 여성을 따라 뛰다 낭떠러지 끝에서 겨우 멈춰 섭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개를 옆에 두고 짚라인을 타는 도중 비슷하게 아찔한 모습이 계속되는데요. 논란이 일자 영상을 올린 개 주인은 개는 잘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누리꾼들은 개를 죽일 뻔했다, 개를 키우지 말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5초밖에 되지 않는 영상이지만 조회수는 1억 뷰를 넘겼고 지금도 항의 댓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예상으로 2월 15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